고양이들 어딨어? 엄마가 알아서 했대. 알아서 뭘 했다는 거야? 고양이잖아. 애보다 중요해. 애 낳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요물한테 홀렸어. 그날 나는 고양이를 잃은 게 아니라 남편과 시댁을 동시에 잃었다. 미연이 고양이 2마리를 키우기 시작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다. 당시 그녀의 부모는 이혼했고 어머니는 혼자 자신을 키우기 위해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어린 미연은 집안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밤이 되면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불을 켠 채로 누워만 있었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미연은 처음으로 혼자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다. 기숙사가 아닌 자취 아파트를 구한 그날, 그녀는 길을 걷다가 구조 고양이 찾기 전단을 받았다. 이미 많은 고양이들이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고양이, 오달은 그렇게 들어왔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오달은 이전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다. 양쪽 귀 끝이 자르려다 만 흔적이 있었고 먹이 그릇을 보면 벌벌 떨었다. 미연은 오달을 안으며 이제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안심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했다. 몇 달이 지난 후 오달은 겨우 미연의 손을 냄새 맡으며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글은 더욱 특별했다. 인턴 기간 중 심야 근무를 마친 후 비가 내리는 밤 아파트 계단 아래에서 발견한 새끼 고양이. 다리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구부러져 있었고 울음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미연은 민글을 안고 24시간 동물병원으로 뛰어갔다. 민글의 치료는 생각보다 길었다. 골절, 영양실조, 감염증. 의사인 미연이 인간의 건강을 돌보는 것처럼 그녀는 민글의 건강을 돌봤다. 밤마다 처방된 항생제를 먹이고 상처를 닦아주고 체온을 확인했다. 민글이 처음으로 미연의 손 위에서 울음을 낸 것은 치료 후 2주일째였다. 작지만 분명한 살아있다는 울음이었다. 그 순간 미연은 울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잃었던 것들이 이 작은 생명 하나로 인해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오달과 민글은 미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미연이 외로울 때 곁에 있었고 미연이 힘들 때 그저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었다. 의과대학을 마치고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게 된 후에도 이들은 미연을 따라다녔다. 2차례의 이사, 직장 변경, 그리고 여러 번의 심야 근무 속에서도 오달과 민글은 미연의 안식처였다. 36세의 박준호 건축설계사. 외모도 좋고 말솜씨도 뛰어났으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연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었다. 박준호는 처음 미연의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고양이 2마리를 봤다. 이 아이가 오달이고 민글이구나. 정말 예쁜데? 준호는 자연스럽게 민글에게 손가락을 내밀었다. 민글은 그 손을 냄새 맡다가 부드럽게 비집고 들어와 손 위에 올라탔다. 그 모습을 보며 미연은 생각했다. 이 남자라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결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을 때 미연은 이 둘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미연은 분명히 말했다. 고양이들은 내 가족이야. 이건 조건이야. 준호가 미연의 조건을 들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나도 동물 좋아해. 우리 함께 살자. 그때까지만 해도 미연은 믿었다. 그 약속을, 그 말을, 그 사람을. 결혼 후 신혼집으로 고양이 2마리를 데려왔다. 신혼집은 미연이 선택한 아파트였다. 대형 거실, 창이 많은 방, 고양이들이 햇빛을 받으며 쉴 수 있는 공간. 미연은 이 공간을 고양이들을 위해 최적화했다. 고양이들도 적응했다. 오달은 거실의 특정 창문 옆에 자신만의 자리를 정했고 민글은 침실 각지를 다니며
새로운 집을 탐험했다. 두 마리 모두 이미 중성화 수술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에 다니고 있었다. 진드기 예방, 백신, 건강검진. 미연은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고양이들의 건강을 관리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시어머니 박미영이 신혼집을 방문한 첫날,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양이 냄새를 맡았다. 동물 냄새 안 나니? 미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털 날리면 우리 준호한테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어. 옛날에 친구 아들이 그랬거든. 미연은 다시 웃으며 말했다. 저희는 알러지 없어서 괜찮아요. 그때는 미영이 따로 말을 걸지 않았다. 단지 고양이들을 자신의 눈 높이에서 보지 않았을 뿐이었다. 고양이가 다가오려 하면 자연스럽게 피했고, 고양이가 있는 방에서는 최대한 빨리 나갔다. 남편 준호도 말했다.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그 말이 모든 걸 덮어버렸다. 미연은 남편의 말을 믿었다. 결혼 초반이고 괜히 갈등 만들고 싶지 않았다. 앞으로 오래 지낼 가족이었으니까. 하지만 미영의 방문이 반복될 때마다 그녀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고양이는 실내에만 두면 답답할 텐데 요즘 고양이 때문에 아토피 생기는 애들 많던데 시간 되면 우리 동네 동물병원을 추천해 줄게. 거기서 예방 조치를 잘하더라고. 미연은 모두 정중하게 대답했다. 고양이 두 마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 돌봐지고 있는지. 하지만 미영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준호와의 대화에서도 미영의 의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엄마가 고양이 냄새가 신경 쓰인데 혹시 엄마한테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닐까? 나중에 애 생기면 고양이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 처음에는 미연이 이런 말들에 대해 의학적으로 반박했다. 아니, 오히려 어릴 때부터 동물과 함께하면 면역력이 강해져.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하지만 준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미연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 후 1년 6개월째였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초음파실에서 의사인 미연은 자신의 아이를 처음 봤다. 아직 작은 점 같은 생명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미연의 아이였다. 준호는 미연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아이가 여기 있네? 그 순간은 완벽했다.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이제 아이까지 함께할 완벽한 가족. 미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알리자 시어머니 미영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미영은 더 이상 고양이들을 무시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제 애 생기면 동물은 정리해야지. 첫 번째 발언이었다. 직접적이고 명령조였다. 미연은 깜짝 놀랐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고양이는 요물이야. 애 옆에 두면 복이 떨어져. 우리 때는 애 생기면 다 보내버렸어. 그건 미신 아닌가요? 미신이 아니야, 경험이야. 우리 친척들도 다 그렇게 했어. 미영의 주장은 과학과는 전혀 무관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다. 과학과는 무관하지만 시어머니의 주장은 남편의 어린 시절 추억과 가정 문화와 얽혀 있었으니까. 다음 방문 때는 더 격했다. 고양이가 병을 옮긴다잖아. 조산이 될 수 있어. 애 기형이 될 수도 있지. 고양이 때문에 톡소플라스마 감염되면. 미연은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그녀는 소아과 의사이자 동시에 임산부였다. 의사 선생님은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고양이는 실내에만 있고 매우 깨끗하고 예방 백신도 다 맞춰 있어요. 그 말에 미영은 얼굴을 굳혔다. 요즘 의사들이 뭘 안다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너희 아파트 동물 병원이 뭘 알겠냐고. 미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았으니까. 대신 미연은 준호에게 기대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좀 말해줄 수 없을까? 준호는 침묵했다. 며칠 후 마주한 자리에서 준호가 한 말은 엄마도 당신 건강을 염려하는 거야. 혹시 고양이를 어디 맡길 수 없을까? 그 말이 미연을 무너뜨렸다. 맡긴다고? 내가 결혼 전부터 말했잖아. 처음부터 고양이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아이가 생기잖아. 아이를 위해서라도 고양이들이 있으면 좋아. 동물과 함께 자라는 아이가 더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좋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말하고 있었다. 그는 미연의 편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의 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출산은 쉽지 않았다. 38시간의 진통 끝에 미연은 아들을 낳았다. 3kg의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의사인 미연도 이 과정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었다. 아들의 이름은 박준우였다. 준호의 준자를 따서 조리원에서의 이주는 고통 속에서의 치유였다. 제왕절개였기에 복부는 통증으로 가득했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감정 기복은 심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미연은 아이와의 관계를 구축했다. 모유 수유, 기저귀 가리, 밤의 울음. 아이와 미연은 함께 배우며 성장했다. 조리원에서 퇴원해서 신혼집에 돌아온 날 미연은 이상함을 즉시 느꼈다. 집의 공기가 달랐다. 아무 향기도 없었다. 평소라면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고양이 2마리의 울음이 들렸다. 오달은 조용한 울음으로, 민글은 크고 명확한 울음으로 마치 엄마가 돌아왔다고 환영하듯. 아기를 안은 미연이 현관으로 들어섰다. 침묵이었다. 고양이들은? 미연이 물었다.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미연의 2 눈은 더 커졌다. 고양이들이 사용하던 화장실, 장난감들이 모두 없었다. 고양이들은? 미연이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가 알아서 했대. 뭘 했다고? 미연은 아기를 안은 채로 방을 뛰어다녔다. 침실, 욕실, 베란다. 어디에도 오달과 민글은 없었다. 어디 있어? 고양이들 어디 있어? 준호는 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미연 안에서 뭔가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다. 자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약한 사람으로 보여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밤 내내 미연은 준호를 추궁했다. 아기가 울 때도, 아기를 달래야 할 때도, 아기의 배는 고프다고 울어댈 때도 미연은 물었다. 고양이들 어디 있어? 엄마가 보호소에 맡겼대. 알아. 그럼 어느 보호소? 그건 엄마가 알아서 했으니까. 너는 뭐 했어? 뭐 했어, 박준호?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말이 전부였다. 다음 날 미연은 병원을 통해 알 수 있는 보호소를 모두 돌아다녔다. 아이를 안고 모유 수유를 위해 30분마다 멈춰야 하면서 그녀는 보호소마다 물었다. 최근에 고양이 2마리 맡긴 분 있어요? 한 마리는 검은색의 흰 반점, 다른 한 마리는 회색. 하지만 아무 곳에서도 오달과 민글을 찾을 수 없었다. 미영을 전화로 추궁했다. 고양이들 어디 맡기셨어요? 왜? 그냥 둬. 고양이는 어디 가든 잘 사니까 어디 맡기셨냐고요? 큰 소리 내지 마. 애가 자는데. 미영은 전화를 끊었다. 이틀 후 미연은 조용히 준호에게 물었다. 고양이들이 죽은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운 후 미연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이가 깰까봐 입을 막으며 울었다. 7년을 함께한 오달, 5년을 함께 자라온 민글. 그들이 마지막에 어디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미연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미연은 아이를 돌봤다. 밥을 먹였고 기저귀를 갈았고 밤에 울 때 안아 달래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은 그곳에 없었다. 정신과 의사의 진단은 산후 우울증이었다. 하지만 미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배신 때문이었다. 일주일 후 결국 미연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준호가 아기에게 자기 얼굴을 보이며 놀아주고 있을 때였다. 사람도 아니고 물건처럼 왜 버려? 왜? 미연은 울면서 떨면서 소리를 질렀다. 7년을 우리 가족이었는데, 5년을 함께 자라난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어? 준호가 아기를 안고 일어섰다. 진정해. 애가 깰 텐데. 너 내 생각해? 나 지금 뭘 잃었는지 알아? 고양이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게 말이 돼. 넌 의사잖아.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지금 애가 먼저야. 준호가 말했다. 고양이는 동물이잖아. 애는 사람이야.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야. 그래서? 그래서 내 가족을 죽여도 된다고? 엄마 말이 맞아. 아이를 위해서는 고양이가 없는 게 맞는 거야. 그 순간 미연 안에서 남편에 대한 모든 감정이 죽었다. 아니, 다만 변했다. 사랑에서 연민으로, 연민에서 경멸로. 그날 밤 미연은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미연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의사였고 변호사 지인도 있었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다. 1단계 아이의 양육권을 얻기, 2단계 재산을 분리하기, 3단계 신혼집을 떠나기. 미연이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한 말은 남편이 애완동물을 학대적으로 처분했고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윤리의식이 낮은 남편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미연의 병원 기록, 처방 전, 정신과 진단 기록을 살펴봤다. 산후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군요. 충분히 양육권 재판에서 어머니 쪽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미연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기적이 일어났다. 미연이 아이를 안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고양이 2마리 찾으시던 분? 미연은 깜짝 놀랐다. 네? 제가 고양이 보호 커뮤니티에 있거든요. 지난주에 누군가 들어온 고양이 정보를 공유했어요. 검은색의 흰 반점, 회색 고양이, 근처 폐건물에서 발견됐대요. 미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살아있나요? 네. 다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어요. 동물병원 주소를 받아 적은 미연은 아이를 안은 채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폐건물에서 발견된 고양이들. 그들이 거기서 이 모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그 병원에서 미연은 오달과 민글을 봤다. 오달은 여전히 그 온화한 눈으로 미연을 바라봤다. 민글은 미연을 보자 약한 울음을 냈다. 둘 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영양실조, 상처, 감염.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었다. 미연은 아이를 안고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울음이었지만 동시에 분노의 울음이었다. 우린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아. 절대 안 돼. 미연은 오달과 민글을 자신의 책임하에 놓았다. 의료 비용은 자신이 지불했고 매일 병원을 방문했다. 아이를 안고 때로는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그 과정에서 미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 아이와 고양이들을 데리고 이 집을 떠나겠다고. 신혼집에서의 시간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매일 밤 미연에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 그 말은 몇 번이고 반복됐지만 미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미안하면 뭐해? 이미 끝났어. 미연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다. 정신과에서 진단한 것은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었다. 불면증이 있었다. 아이가 자도 미연은 3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공황 발작이 있었다. 보통 새벽 3시쯤
미연은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했다. 식욕도 저하되었다. 밥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위해서는 모유를 먹여야 하는데 모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의사들은 약을 처방했다. 항우울제, 수면제, 항불안제. 미연은 이 약들을 복용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이 점점 옅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정신과 의사는 말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당신이 예민한 거야. 의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야. 모성애가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 다른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넌 왜 이래? 엄마도 걱정하시고 있어. 미영은 여전히 신혼집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볼 때 미연은 문제 있는 아내였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지. 내가 딸들을 키워본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스트레스는 깨작도 아니야. 미영이 한 말이었다. 미연의 육아 방식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일회용 기저귀는 애한테 좋지 않아. 나 때는 다 손빨래하면서 천기저귀 썼어. 분유 먹이지 말고 모유 수유해야지 애가 똑똑해져. 미연은 모든 의료 지식을 가지고도 시어머니의 말에 맞서지 못했다. 왜냐하면 싸움은 남편이 여러 번 중단했으니까.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좀 들어봐. 그 순간들이 반복될 때마다 미연은 조금씩 죽어갔다. 생후 6개월째 미연은 자신의 상태를 직시해야 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돌보고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미연은 자신을 잃고 있었다. 밤샜던 불면의 밤들, 약으로 억지로 잔 낮잠들, 아이를 안아도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순간들. 의사 미연은 알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미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이혼하자. 그리고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미연아, 미연은 차갑게 말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은 매우 빨랐다. 미연의 사건 기록, 정신과 진단, 병원 기록, 준호의 부모와의 갈등 기록. 모든 것이 미연에게 유리했다. 특히 고양이들의 학대적 처분은 준호의 윤리의식을 심각하게 의심케 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아이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 김미연으로 결정합니다. 아버지는 월 1회의 접촉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미연은 아이의 양육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준호는 필사적으로 미연을 막으려 했다. 미연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고양이도 치료해 줄 거고. 다시는. 미연은 준호를 바라봤다. 넌 이미 한 번 다시를 했어. 그 다시가 이 결과를 만들었어. 미연, 진짜 미안해. 최악의 실수를 했어. 하지만 아이만 떼어가지 마. 아이는 아버지도 필요해. 미연의 대답은 차가웠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건강한 어머니야. 그리고 지금 나는 너 때문에 건강하지 않아. 제발, 나 없이 어떡해. 미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오달과 민글의 치료가 끝났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나아졌다. 특히 민글은 미연을 보면 여전히 울음을 냈다. 그것은 마치 엄마 어디 갔었어? 라고 묻는 울음처럼 들렸다. 미연은 아이를 안고 고양이 이동장에 오달과 민글을 넣었다. 신혼집을 떠나는 그날 준호는 거실에 서 있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다. 지난 3개월간의 싸움과 절망으로 인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제발 아이만 데리고 가지 마. 미연은 준호를 보지 않았다. 너는 내 가족을 고양이를 버렸어.
그리고 나를 버렸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버렸어. 아이를 들고 고양이 캐리어를 잡은 미연은 현관을 향했다. 고양이들도 가족이고 아이도 가족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 나 자신의 가족이야. 더 이상 너희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 미연이 찾은 새로운 집은 작은 아파트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었고, 고양이들이 놀 수 있는 넓은 베란다가 있었고, 아이가 자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있었다. 이 집은 세 식구의 집이었다. 오달과 민글과 아이와 그리고 미연. 아기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아침마다 고양이들의 울음으로 깼고, 낮에는 고양이들과 함께 놀았다. 의학 논문에서 읽었던 대로 동물과 함께 자라는 아이는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이는 미연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웃음을 지었다. 이혼 재판이 진행되던 중 준호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 아이를 원했다. 혹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혹은 단순히 혼자인 것이 두려웠다. 법정에서 판사는 준호에게 물었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준호는 대답했다. 고양이들을 내 가족으로 돌보겠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다시 얻겠습니다. 판사는 그를 바라봤다.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질문이었다. 미연은 종합병원의 소아과 의사로 복직했다. 아이는 이제 돌이 되어 있었고 매일 아침마다 오달과 민글 옆에서 깨어났다. 오달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냄새 맡았고 민글은 아이와 함께 기어다니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미연의 부모는 주말마다 외손자를 보러 왔다.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 딸. 어머니는 말했다. 미연은 웃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됐어.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고양이들의 엄마. 준호로부터는 월 1회의 양육료가 들어왔다. 하지만 미연은 그 돈을 아이의 통장에만 입금했다. 준호는 몇 번 아이를 보고 싶다고 연락했다. 미연은 답했다. 아이가 준비되면 보여줄 거야. 그것이 최종 답변이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이제 남편과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야경 속에서 미연은 생각했다. 당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나의 선택이었다고. 가족은 타협이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신뢰가 깨어진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미연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 새 생명과 이 한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더욱 건강하게, 더욱 따뜻하게, 더욱 온전하게.